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벤틀리의 럭셔리 대형 쿠페죠. 컨티넨탈 GT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컨티넨탈 GT 2003년 처음 등장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었고 성공적인 안착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차 완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인데요. 과연 이 영국산 럭셔리 쿠페의 진 면목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이 컨티넨탈 GT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컨티넨탈 GT 전면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벤틀리구나 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아주 정형화된 사각형의 그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그란 원형 두 개로 이루어진 헤드램프, 이 모습만 봐도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비싼 차 지나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밋밋한 그릴부터 보죠. 밋밋한 게 그릴이에요. 예. 다양한 패턴을 꽤 디테일하게 넣었고 옆에서 보면 살짝 날카로운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속 느낌의 재질이 워낙 디테일하게 아주 촘촘하게 또 규칙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정말 끝내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평범한 구성이고요. 이 차 특히 전면부의 핵심은 바로 이 램프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램프 디자인을 가진 차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살짝 불규칙한 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원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물방울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또 잘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쪽 패턴이 정말 다양하게 홈을 파 놓아서 램프가 비쳤을 때 빛이 반사되는 굴곡률이 다이아몬드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또 이쁘면서 아름답습니다. 이 외에 기능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차들과 똑같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이 그릴 살짝 위쪽에 위치해져 있고, 이 양쪽에 보조개 보이시나요?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또 양끝에 탑재를 했어요. 이 차의 존재감 그리고 오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벤틀리 날개 배지. 지금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있지만 이 차만큼 이 모양을 이길 차는 없죠. 네, 벤틀리 날개 너무나도 또 아주 고급스럽게 세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차는 대형 럭셔리 쿠페입니다. 그래서 보닛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 기본적인 길이 외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곡선을 많이 추가를 해서 차가 한층 더 풍부해 보이고 존재감을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아주 두꺼운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서 벤틀리 B 로고 가운데에도 꽤나 깊은 주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컨티넨탈 GT의 옆모습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통 곡선의 향연입니다. 기존 제품도 그렇고요, 이 신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티넨탈 GT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포인트가 바로 옆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길이가 4.8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2800mm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이 높이 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더 와이드해 보이는 또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시선을 사로잡는 휠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2인치 휠이에요. 거기에 이 안쪽 그냥 대충 만든 살 몇 개 추가한 은색 크롬 느낌의 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살짝 트위스트 형식으로 아주 세공 방법이 다양하게 굴곡률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꽤나 고급스러운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의 P0, 근데 올 시즌 타입을 쓰고 있어요. 앞에 같은 경우는 275mm 사양이 들어가 있고 뒤에 같은 경우는 무려 315mm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V8의 성격이라든지 역동성을 고려했을 때 서머 타이어를 껴서 주행에 즐거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네요. 이 옆에 팬더에는 이 차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V형 8기통 배지가 위치해져 있고 아래쪽에도 꽤나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크롬 장식이 눈에 띕니다. 캐릭터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보닛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내려와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반대로 이쪽에는 풍부한 팬더 라인을 줘서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이 라인의 조화들이 정말 비율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뒤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거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웬만한 슈퍼카 아니면 포르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빵빵한 이 팬더를 갖고 있다. 볼륨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앵글만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외에 주유구는 오른쪽에 위치해져 있는데 역시 램프와 마찬가지로 다소 불규칙한 타원형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이 안쪽에 주유캡마저 무지하게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다 주유캡 보면서 감탄하는 차는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컨티넨탈 GT 뒤쪽 한번 넘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이 벤틀리 차들을 보면 앞과 옆은 정말 끝내주게 멋있는데 뒤는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했어요. 뭐 좋게 말하면 단순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차값 제대로 하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형으로 온 특히 이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비로소 이제서야 완벽한 디테일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 보세요. 아주 얄쌍하게 생긴 이 원형의 테일램프가 배기구의 형상까지 같이 통일이 되어져 있는 이 도형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안쪽에 굉장히 다양한 살을 넣어서 이 반사되는 느낌이 끝내줍니다. 물론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통일감 있는 도형의 형태라든지 꽤나 고급스럽게 마감한 다양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뒤태 아주 많이 좋아졌다,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쿠페답게 또 아주 늘씬하게 빠져있는 완만하게 내려져 오는 이런 쿠페 라인 트렁크까지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시동을 안 켜서 닫혀 있지만 주행 중에 아니면 또 임의로 이 스포일러도 가변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나 센스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 뭐 특징을 나타낼 만한 부분은 크게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신형도 그렇고요. 벤틀리 컨티넨탈 특히 뒤태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심플한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몇 가지 크롬 라인을 좀 추가한 점, 번호판 플레이트도 깔끔한 위치에 놓아져 있네요. 자, 벤틀리 컨티넨탈 GT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꽤나 넓고 쾌적한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도어를 열었을 때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 화려함의 끝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고요. 온통 가죽과 나무와 다양한 크롬 라인들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반짝이는 크롬입니다. 이런 다양한 장식의 라인이라든지 각 패널을 구분하는 영역, 버튼들의 모습 형상까지도 웬만하면 다 크롬을 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크롬 도금 때문에 특히 이 햇빛에 반사됐을 때 상당히 차가 화려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센터 패시아 쪽도 정말 이 활용 점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가장 상단에 위치해져 있는 이 나무 베니어와 아주 매끄럽게 또 일직선을 잘 맞춰 놓아서 심플하면서도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크기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직관성이나 시인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구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화면으로 냅둘 수도 있고요. 여기 스크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도 게이지라든지 뭐 크로노라든지 꽤나 좀 재미있는 게이지들이 위치해져 있고, 한 번 더 뒤집히면서 완전히 매끈한 그냥 하나의 나무 패널로 바뀌죠. 이런 부분도 뭔가 옛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볼거리를 주는 이 벤틀리만에 줄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바로 요 보이시나요? 약간 나팔 이렇게 혼처럼 보이는데 눌렀다가 뽑았다가 할 수 있는 조절 버튼이에요. 이 송풍구 조절 버튼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개폐 장치가 아닙니다. 개별 전자식으로 위치해져 있어서 한 반만 닫으면 알아서 이쪽 바람만 반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넣었다라는 거. 우리가 웬만한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한쪽을 막으면 팬에 있는 바람이 또 다른 쪽으로 다 몰려서 이쪽이 더 세게 나온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이 4개의 원형 구멍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디테일한 부분 상당히 꼼꼼하고 또 섬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쪽 특히 이 변속 레버를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공조장치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 당연히 되고요. 공조장치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외에 다양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버튼과 함께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고,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을
중심으로 다이얼을 돌리면 다양한 운전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실내 핵심은 이 센터 터널, 아주 다양한 버튼과 함께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변속 레버도 그렇고요. 요 아래쪽이 아주 핵심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간단한 컵홀더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좀 수납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열어보면 안쪽이 굉장히 깊습니다. 웬만한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도 툭툭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도 꽤 마음에 들고, 벤틀리 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너무나도 이쁘게 되어 있죠. 무게감도 적당하고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위치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벤틀리 하면 이 소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형 컨티넨탈 GT로 오면서 이 소재 믹스 매치, 그리고 이 디테일함이 정말 방점을 찍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 스티치를 꼽았는데요. 이렇게 대시보드 패널이나 다양한 조각을 이어주는 이 스티치 모양을 잘 보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조금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꽤나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이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인간미가 돋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의 조건,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그냥 기계로 드르륵 박은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티치의 모습도 너무나도 감각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드레스트에 위치해져 있는 벤틀리 자수도 역시 장인이 직접 다 재봉틀로 일일이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죽의 퀄리티나 이 퀼팅의 느낌, 요 안쪽도 한 번 더 오바로크를 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무늬를 집어넣었고, 다양한 부분에서 가죽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그리고 소재 중에서도 벤틀리가 항상 자신 있어 하고 강조하는 부분, 바로 이 나무 우드입니다. 이 베니어의 형상과 나뭇결의 모양, 조화, 그리고 한 번에 통으로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은 또 이어 붙였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어 붙이는 틈의 경계가 육안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한 가공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아주 얇게 켜서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벤틀리 크루 공장 뒤편에 있는 나무들만 직접 깎아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가공법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무늬, 고급스러움까지 정말 최상 극강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도 다 가죽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천장이라든지 이 필러 부분도 다 푹신푹신한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앉으면 그냥 너무나도 호화스러운 차야. 그 이상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소재라는 부분에서는 단연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차에게 장점만 있으리란 법은 없죠. 장단점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한 지붕 식구인 아우디와 포르쉐의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 아우디의 것과 같고요. 계기판의 형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레이아웃도 아우디 차들과 조금 맥을 같이 합니다. 반대로 이 센터 패시아 화면의 다양한 퀄리티라든지 모양, 타일의 형식은 포르쉐 것과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도 벤틀리를 위해서 조금 별도로 좀 만들어줬다면 운전자로서, 오너로서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있네요. 자, 이제 2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답게 이 시트 뒤쪽 이 레버를 당기면 알아서 앞쪽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본적으로 이 쿠페는 뒷좌석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제가 일단 최대한 좀 앞으로 당긴 게 한 이 정도고, 일반적인 운전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는 그래도 이제 겨우 무릎이 조금 공간이 남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윗공간도 조금 키가 큰 성인분들이 앉으시면 닿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 눈높이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런 턱도 높고 유리창 면적도 작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좀 좁아, 어디 갇혀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열 같은 경우는 물론 2열도 끝내주게 고급스러운 소재와 가죽으로 두른 건 맞지만 쾌적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단거리 이동만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여기 2열을 위한 전용 윈도우 창 버튼이 있어서, 그래, 이거 열리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바람 조금 쐬면 될 것 같아요. 컵홀더 2개와 USB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전용 12V 잭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송풍구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차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요쪽에는 이제 스키스루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게 그냥 빠져요. 이게 뭐지? 근데 또 이것마저도 고급스럽네. 이거랑 아까 그 주유캡이랑 두 개 가져가고 싶다. 네. 자, 마지막으로 컨티넨탈 GT 트렁크 살펴볼게요. B 로고를 생각보다 꾹 눌러야 되는구나. 이 열리는 모터 소리마저 조용한 건 그냥 기분 탓일까? 아무튼 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차의 크기와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2열과 마찬가지로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뭐 골프백 하나는 가로로 딱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12V 소켓이 또 특이하게 여기 위치해져 있는데, 요거 좀 신기합니다. 요렇게 열려요. 이것마저 고급스러울 일이야? 별거 아닌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벤틀리 신형 컨티넨탈 GT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 스펙 시트를 한번 보면 V8 8기통 4.0L 여기에 트윈 스크롤 터보를 얹었죠.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8kgm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4.0초,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318km에 이르기 때문에 숫자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살짝 위압감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시동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고, 특히 이 노멀에 해당하는 B 모드 아니면 또 컴포트 모드에 놓으면 이 550마력의 78토크라는 숫자를 금세 잊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뭐 예민하거나 아주 급박하게 튀어나가는 반응은 없고요.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이 가속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스포츠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럭셔리 쿠페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이 스포츠 모드에 놓지 않는 이상은 편안하게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배기량 자체가 크고 뭐 출력이라든지 토크의 숫자도 높기 때문에 스로틀을 아주 조금만 열어도, 이거 쉽게 말해서 가속 페달의 양이 아주 미세해도 차는 일상, 특히 원하는 제한속도 영역에 충분히 쉽게 갖다 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가속력에 도움을 주는 바로 이 8단 자동 변속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그런 독일 차들의 막 직결감 좋은 변속 세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물렁하거나 뭐 허둥지둥 되거나 한 템포 반박자 쉬어서 가는 느낌은 더더욱 아니죠. 그냥 딱 제 역할에 맞춰서 아주 정직하게 속도를 맞춰서 시원하게 단계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 RPM 게이지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언제 변속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또 고요하면서도 빠릿빠릿하게 잘 변속을 이뤄내서 기본적으로 이 가속감이라는 부분 만족을 더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GT카를 타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승차감인데요. 아무래도 장거리 크루징에 조금 더 적합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최적의 서스펜션, 특히 승차감을 맞추는 게 자동차 회사들별로 아주 중요한 기술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컨티넨탈 GT 역시 월등히 뛰어난 이 3챔버 타입의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탑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부품 자체도 상당히 고급진 아주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같이 합을 맞추는 댐핑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 세팅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국도를 비롯해서 고속에서 빠르게 달릴 때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표현해 준다. 부드럽게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아주 이상적인 승차감을 전달해 주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운전자 또 동승자의 피로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승차감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벤틀리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차 물론 이 럭셔리 쿠페를 또 지향하지만 엄연히 또 스포츠 쿠페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다란 보닛에는 어마어마한 8개의 실린더가 힘차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한번 돌려놓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조금의 또 운전 즐거움이나 경쾌한 또 드라이빙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이얼을 한번 쫙 돌리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요. 뭐 화려하게 막 빨간색 조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쪽 켠에 S 모드가 딱 떠 있는데, 변속을 패들 시프트로 낮추고
오, 야, 아까 탔던 럭셔리 쿠페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스포츠카로 변했는데? 야, 어마어마해. 와, 이거 완전히. 지금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운드와 함께 엄청난 몰입감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스포츠 모드 하나만 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벤틀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벤틀리는 역시 이 경주를 중요시하고 모터스포츠도 아주 공을 들이는 회사죠. 양산차에 그 노하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게 컨티넨탈 GT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 엄청나게 굵은 바리톤 사운드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려오는데, 그게 귓가를 때리거나 들으면 들을수록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계속 듣고 싶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듣기 편안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소리를, 심지어 단수를 낮출 때는 백파이프 터지는 소리까지 들리거든요. 창문을 열고 달리면 그 소리는 한층 더 사운드 증폭이 되고요. 와, 이런 부분,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소리가 한층 커지면서 이런 풍부한 음색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의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와, 이 차가 스포츠성 짙은 쿠페라는 증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데요. 참고로 이 차 벤틀리 드라이브 다이내믹 라이드 BDDR이라고 하죠. 새로운 벤틀리의 이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48V 액티브 롤 컨트롤 시스템을 맞물려서 조향을 할 때 최대한 이 롤을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급격하게 코너를 꺾거나 아니면 고속에서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전자에게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전달을 해주고 흔들림까지 최적으로 맞춰주는 기술이죠.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운전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상당히 깔끔하고 안정적인 이 핸들링, 코너링 실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아니면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또다시 추월 가속을 이어 나갈 때, 한마디로 이 차체의 움직임이 심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또 정확한 몸짓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BDDR 시스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스포츠 쿠페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아주 좋은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무엇보다도 이 감성적인 측면, 이 영국차 하면 또 감성 아니겠습니까?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진짜 계속 밝게 만들어. 얘는 기름 태워도 되니까 계속 밟고 이 소리 즐겨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달리는 것만큼 잘 서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자동차의 필수 요소인데, 이 차 브레이크 시스템 만만치 않은 게 끼워져 있습니다. 무려 앞쪽에 피스톤이 10 피스톤에 이르고요. 실제로 보면 바나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 디스크 사이즈 역시 완전 대구경 타입을 또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만 밟아도 미친 듯이 차를 잡아 세웁니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앞으로 내다 꽂는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 정말 이 오버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제동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을 하고 또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딱 차를 멈춰 세웁니다. 쉽게 피로하거나 지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이거 웬만한 스포츠카 그 이상급에 들어가 있을 만한 제동력 시스템이 아주 고귀하고 또 고급스러운 쿠페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전을 책임지는 제동력이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과해도 괜찮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V8 강한 출력과 어우러져서 기본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탑재했다라는 것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3억 2,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대를 가진 차죠. 그만큼 이 벤틀리가 얼마나 또 하이엔드에 위치해져 있는 브랜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일단 가격을 떠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상품성이라는 측면, 일단 벤틀리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아주 완성도 높은 신형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성을 지닌 프리미엄 수입차와는 또 다른
선을 그으면서 그 위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죽의 양 정말 하나하나 다 가죽을 피고 감싸고 스티치하고 나무 오치를 입히고 다양한 부분에서 비쌀 수밖에 없는 다수 작업이거든요. 이런 벤틀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각각의 기능과 버튼 요소까지 정말 이 차를 구입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는 순간을 놓고 보면 벤틀리의 과거의 명성 그리고 현재의 자신감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묘한 감정 그리고 진한 여운 아주 깊은 만족과 함께 오너로서의 자신감을 지구 끝까지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는 게 컨티넨탈 GT고요. 그만큼 이 명품이라는 반열에 오르기에도 충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벤틀리 신형 컨티넨탈 GT를 만나봤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10,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